지금 시장은 올라가는데요. 내 계좌는 왜 제자리일까요? 코스피가 5천을 간다. 뉴스는 매일 축제인데 내 수익률은 고작 몇 %? 아니면 마이너스? 이거 실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까지 만지기 시작하면 시장보다 못 버는 이유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원래 다 같이 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죠. 사람들은 상승장을 온몸으로 체감하면서도 계좌는 상승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위로 가는데 우리는 위로 가는 길에서 계속 내려오는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차트 켜시죠. 오전 9시 아이 등원시키고 커피 한 잔 들고 공모주 확인하고 단타 커뮤니티 보고 친구 수익 인증 보고, 그리고 머릿속에 한 문장이 꽂힙니다. 나만 뒤처진다. 이 감정이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확실한 이익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잃는 게 두려워서 빨리 팔아버리십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확실한 손실을 너무 싫어하셔서 팔지 못하고 오래 끌고 가십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계좌에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남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갈 구간에서 이미 내려버리고 회복될 때까지 버티다가 본전만 오면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그 뒤에 더 오르면 배가 아파서 다음엔 더 무리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거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수료가 작으니까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잦은 판단입니다. 판단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실수가 늘어날수록 감정이 개입합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원칙은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면 수익률은 시장 평균 아래로 내려갑니다. 상승장인데도 개인이 못 버는 가장 흔한 패턴이 이겁니다. 사서 바로 팔고 다시 사고 또 팔고 결국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본전 집착입니다. 마이너스 20%인 종목은 그냥 계좌에서 지워버리고 싶으시죠. 그런데도 못 팝니다. 왜냐하면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확정되는 고통을 피하려고 희망을 삽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희망이 분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인데 우리는 그걸 전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해결은 뭘까요? 차트 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 더 찾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그 조건을 먼저 잠가야 합니다. 투자는 지식 싸움이 아니라 행동 싸움입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수익을 2배, 3배로 키우는 도구이기 전에 내 실수를 2배, 3배로 키우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보다 못 버는 사람이 QLD, TQQQ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대부분은 수익이 아니라 감정이 레버리지를 먹습니다. 레버리지는 차트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제대로 가려면 먼저 세 가지를 고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준 차트를 QLD, TQQQ로 보지 마시고 QQQ로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차트를 보면 공포도 과장되고 반등도 과장됩니다. 그러면 매수도 늦어지고 매도도 급해집니다. 기준은 QQQ입니다. 흔들릴수록 기준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을 문장으로 박아두셔야 합니다. 머릿속 기준은 기준이 아닙니다. 계좌가 흔들리면 머릿속 기준은 바로 변합니다. 문장으로 고정된 기준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를 멈춥니다. 셋째, 내 리스크 허용치를 숫자로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공격적이다. 이런 말은 의미 없습니다. 내 계좌가 하루에 마이너스 5%가 나도 잠이 오느냐? 마이너스 10%가 나도 다음날 똑같이 출근해서 일상이 유지되느냐? 마이너스 20%가 나도 매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몸으로 대답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실전 구조를 드리겠습니다. 상승장인데 내 수익률이 낮은 분들이 QLD, TQQQ에서 가장 빨리 고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거래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매매를 줄이는 게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익률을 올리는 공격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거래가 개인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번 판단하는 계좌는 1년에 2000번 실수할 기회를 만듭니다. 반대로 한 달에 2번만 판단하는 계좌는 실수할 기회를 원천 차단합니다. 수익률은 종목이 아니라 실수의 횟수에서 갈립니다. 두 번째, 이익 실현 규칙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싶으시죠? 그 마음이 처분 효과입니다. 이걸 뒤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로만 매도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QLD, TQQQ가 목표 구간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만 줄입니다. 나머지는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가져갑니다. 이 한 줄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사람과 시장 수익률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손실 종목을 오래 끌고 가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손절은 기술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손절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는 손실을 확정하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문장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손절합니다. 기준 차트인 QQQ에서 추세가 꺾였고 내가 정한 기간 안에 회복 신호가 없고 내 포지션이 내 리스크 한도를 넘어가면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조건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셔야 오래 갑니다. 네 번째, 현금 쿠션을 만드셔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내 계좌를 청산해서 구해주는 돈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하락이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공포는 항상 최악의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한 번에 사면 한 번에 흔들립니다. 분할 매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한 기교가 아니라 행동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나는 흔들릴 때 더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로 선언하지 마시고 주문이 그걸 대신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구간을 쪼개고 물량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면 감정이 들어갈 틈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본전 탈출을 목표로 삼지 마셔야 합니다. 본전은 목표가 아닙니다. 본전은 감옥의 문턱입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버리면 계좌는 상승장을 절반만 먹습니다. 상승장의 진짜 수익은 본전을 넘긴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는 오히려 원칙을 더 강화하셔야 합니다. 본전이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본전이면 계획대로 가야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묻습니다. 지금 QLD, TQQQ 들어가도 되나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입니다. 타이밍을 묻기 전에 비중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는 건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하지만 비중을 정하는 건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를 한다면 전체 자산에서 내가 이 포지션이 마이너스 30%가 나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으로만 잡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레버리지는 종목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품이 됩니다. 또 묻습니다. 손절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대신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손절을 안 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현금 쿠션과 분할 매수와 긴 시간과 무엇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 전제가 없으면 손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묻습니다. 물타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물타기는 본전을 회복하려고 하면 독입니다. 물타기는 내가 정한 구간에서만 내가 정한 비중으로만 해야 약입니다. 구간도 없이 비중도 없이 마음이 급할 때 추가 매수하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QLD, TQQQ에서 기도는 계좌를 지키지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나는 왜 늘 수익을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만나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입니다. 수익 구간에서는 확실함을 원해서 빨리 팔고 손실 구간에서는 희망을 원해서 오래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도 규칙을 분할로 고정하고 손실 규칙을 비중 축소로 고정하는 겁니다. 전량 매도, 전량 손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규칙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상승장인데 내 수익률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상승장을 견딜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상승장도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주변 수익이 나를 흔들고 욕심이 나를 흔들고 비교가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이 거래를 늘리고 거래가 실수를 늘리고 실수가 수익률을 깎습니다. QLD, TQQQ로 갈수록 답은 더 단순해집니다. 기준은 QQQ로, 매수는 구간으로, 매도는 분할로, 손실은 비중으로, 현금은 쿠션으로, 그리고 규칙은 문장으로. 이 구조만 잠그시면 시장이 오를 때 남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시장이 흔들릴 때 남들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장보다 못 버는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내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바꾸는 건 예측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